네, 안녕하세요. 베비폰 구독자 여러분. 최근 저희 임신박스 리뷰 영상 재밌게 보셨을까요? 저희 그 영상 이후로 많은 분들이 임신박스 신청을 해주셨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콘텐츠는 이것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 콘텐츠를 좀 다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바로 임신하면 뗄래야 뗄 수 없는 태아보험에 관한 얘기를 오늘은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이게 태아보험이라는 게 저 역시 가입을 했지만 이게 가입을 하면서도 내가 이거 지금 제대로 가입을 한 건 맞는 건지, 아이에게 꼭 필요한 사항은 제대로 넣은 건지, 보험료는 이게 또 제대로 맞는 건지 한도 끝도 없이 좀 궁금하고 의문도 많이 들고 좀 불안하기도 하거든요. 내가 가입을 해놓고서는. 그래서 오늘은 15년간 태아보험을 전문으로 다뤄주신 저희 전문 팀장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태아보험 전문가 서재윤 팀장님하고 오늘 한번 태아보험에 관한 모든 사항을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서재윤입니다. 네, 오늘 저희 영상에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더 감사합니다. 제가 태아보험에 대해서 너무 가입을 해놓고서도 저도 잘 몰라서 네. 전문가분하고 함께 얘기를 나누면 저희 구독자분들이 훨씬 더 이해하기 쉽고 좀 태아보험이 진짜 저런 거구나 네네. 라고 이해하실 것 같아서 네. 오늘 전문가분하고 한번 얘기를 자세하게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성실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태아보험을 저 역시도 처음 들었을 때 가장 주변에서 많이 들은 말이 빨리 가입해라. 지금 당장 가입해라. 네. 건강할 때. 네. 그리고 기형아 검사를 받기 전에 가입을 해라. 라는 네. 말이 가장 많이 들었었어요. 네. 근데 혹시 궁금한 게 산부인과에서 제가 이제 검사를 받을 때 어떤 뭐 이상이 있다든지 건강적으로 어떤 적신호가 있으면 태아보험 가입이 안 되나요? 네. 일단은 우리 아기가 아직 태어나기 전이라면은 엄마 뱃속에 있을 상태가 흰 도화지 같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기형아 검사를 받기 전까지 이상이 진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네. 아기는 그냥 순백의 도화지 상태예요. 그러면은 우리 아기랑 연결이 되어 있는 엄마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네네. 태아보험 가입 여부가 결정이 되거든요. 대부분 기형아 검사를 받기 전에 이상 여부를 받기 전에는 알 수는 없지만 네네네. 혹시라도 엄마가 그 전에 질환, 즉 고혈압이라든가 당뇨라든가 이건 성인 질환에도 해당이 되지만 엄마들은 임신을 하게 되면은 갑상선에 이상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질환들. 또는 이제 진단을 받고 나서 양수 과소증, 양수 과다증 이런 진단이 있으면 네네. 그럴 땐 태아보험을 가입하기가 상당히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지금 건강하실 때 병원 가시기 전에 가입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역시 지금. 네,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또 요즘은 임신이 저 같은 경우는 자연 임신을 하긴 했지만 시험관을 통해서 임신을 하시는 산모님들도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면은 자연 임신을 한 산모님들과 시험관을 통해서 임신을 하신 분들의 이 태아보험료는 달라지나요? 아니에요. 요즘에 이제 우리 네. 산모님들이 네. 예전과 달리 네. 자연 임신이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통계 수치로도 제가 15년간 태아보험센터에 있었지만 네네네. 예전보다 점점 그 인공 수정을 통해서 시험관을 통해서 임신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런데 임신하신 분들의 그 자연 임신과 시험관은 보험료라든가 네. 구성의 차이는 사실 없으세요. 없어요. 다만 네. 그 시험관을 시술해서 임신을 하시게 될 경우에 네네. 드시는 약들이 덜어 있으세요. 그거는 자연 임신도 마찬가지겠지만 오조라고 해서 입던 약을 복용하신다거나 네네. 또는 우리 이제 질정으로 자궁내에다가 그 유산 방지를 투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어느 때까지 했느냐 또는 이거를 어느 약을 썼느냐에 따라서 산모 특약 또는 보장 구성에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네네네. 보험료 차이는 없습니다. 없다. 네. 보험료 차이는 없다. 없습니다. 그럼 저도 여전히 태아보험비를 내고는 있는데 네. 처음 낼 때 이 네. 아이가 되게 도화지 같은 상태라고 말씀을 네. 하셨잖아요. 근데 태어나기 전부터 왜 태아보험비를 내야 하는지, 네. 왜 발생이 되는지 네. 그냥 그렇게 하니까는 했는데 네. 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정말 많은 네. 산모님들께서 네. 특히 이제 요즘 젊은 산모님들은 네네.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세요. 왜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한테 보험료를 맞아요. 징수를 하느냐, 네. 납입을 하게 하느냐 네네. 그러시죠. 네. 이제 사실상 우리나라는 물보험과 임보험이 있는데 임보험은 주민번호가 있어야지만 가입이 되고 보험금이 지급되는 거였었어요. 근데 우리 신생아들이 태어나서 선천적 질환과 그 다음에 신생아 질병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보험을 들고 나서 어린이 보험을 들고 나서도 이 질환이 엄마 뱃속에서 있었던 질환인지 네. 아니면 태어나서 일어나는 질환인지에 대해서 보험사와 이 보험을 가입한 소비자들 간의 분쟁이 엄청 많았었어요. 또 소송까지도 나오고 그래서 그러면 차라리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네. 흰 도화지 같은 상태일 때부터 보험료를 받아서 낳았을 때부터 선천질환, 신생아질병을 보장하면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십수년 전부터 태아보험을 만들었거든요. 네네네. 엄연히 그래서 출생 전에부터 보험료를 내고 대신에 출생 후에는 월보험료를 내는 겁니다. 출생 전에는 보험료가 1할 계산이 돼요. 네, 그래서 그것만 익숙하게 인지를 하신다면 네. 아, 출생 전에도 보험료를 내는 게 맞구나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또 단태아, 다태아가 있잖아요. 네네. 팀장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단태아인데 네, 그럼 이 두 개에 따른 보험료는 또 다른가요? 그렇죠. 사실상 우리 집이라고 생각한다면 한 집에서 4가족이 사는 곳과 네. 7가족이 사는 거면은 아무래도 내가 차지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네네. 예, 넓이가 달라지죠. 아, 그렇죠. 또한 7가족을 부양하는 아버지의 그 경제 능력을 7가족이 나눠야 되고 4가족이면 예, 4분의 1만 네. 나누면 되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면 우리 엄마 뱃속도 다태아가 2명이서 이제 엄마의 영양분을 먹는 것과 네. 혼자서 먹는 건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죠. 또한 아이들이 자랄 때 우리 뱃속에서 좀 더 많이 자라고 정상화로 다 나오면 좋은데 네. 사실 엄마 뱃속은 한계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태아가 많아지는 요즘 이미 병원에서는 단태아보다 다태아가 조금 더 덜 자라서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어요. 이걸 이미 통계 수치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태아는 단태와 다른 네. 보장 구성과 네. 보험료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 네. 그래서 어떤 우리 산모님들은 이제 인공수정이나 치험관을 통해서 다태아를 많이 임신하시거든요. 네네네, 그렇죠. 그 조건들이 다르기 때문에 네네. 일정한 서류를 병원에서 발급받아서 네. 그 서류를 내고 네. 이제 가입을 할 때 가입이 안 되는 것도 있지만 가입이 되는 것도 많거든요. 그럼 그 보험사에서 여기도 가입하고 네. 또 다른 데를 가입해서 좀 충분한 보장을 갖고 가면서 네. 3개 이상 가입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엄청 똑똑하시네요. 요즘 산모님들이 굉장히 스마트하세요. 공부해서 가입하십니다. 그럼 이게 좀 되게 추상적인 질문이고 네. 그렇긴 한데 네. 태아보험 가입할 때 네. 뭐가 제일 중요해요? 제가 하루에도 네. 정말 십수명의 우리 산모님들을 네. 그 상담을 하면서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네.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라는 질문과 네. 또 한 가지는 중요한 것만 넣어주세요라고 해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산모님도 모르고 저는 더 알겠으니까 더 모르죠. 왜? 그 산모님의 건강을 모르고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거는 다니는 의사 선생님도 우리 아이가 어떻게 태어날지는 몰라요. 오직 신만이 아시는 영역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보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탈 수밖에 없는 우리 구조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일단 가정경제, 네. 즉 우리 아이가 태어나서 질병이 안 걸리고 다치지 않아서 보험금이 안 나와서 가정경제가 타격이 안 입을 정도만 가입을 해놓으면 좋아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중요하죠. 그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이가 우리 성인하고 달라서 성인보험은 성인만 하면 되지만 네네. 우리 아이는 신생아, 선천질환, 네. 또 태어나서 어린이 네. 시절을 겪고 성인까지 가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이 4가지를 모두 충족시키려면 이 모든 태아보험, 선천질환, 어린이질환, 그다음에 성인질환의 진단자금이 다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성인과 달라서 아이들은 어디가 아픈지를 의사 선생님도 몰라요. 그럼 벌써부터 입원을 시키고 검사부터 시작을 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워낙 아이가 작잖아요. 네. 우리 이 아이를 치료하는데 더 고급 치료를 해야 되거든요. 더 정밀한 치료를 하려면 네. 돈이 많이 듭니다.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술비, 입원비, 진단자금, 또 선천질환의 보장이 충분하게 보장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오히려 성인보다 더 많은 보장이 충분하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네. 신의 영역에 제가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요? 그렇죠. 저도 들면서 이게 지금 맞는 건지 내가 네. 제대로 짠 건지 이게 계속 의구심이 들어서 그래서 그렇죠. 한번 여쭤보게 된 거죠. 예를 들자면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서 우리 아이는 안 다쳤었어. 네. 우리 아이는 이 질병에 안 걸렸었어. 그러나 다른 아이는 그 질병에 걸렸다면 그분한테는 그 질병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확률 게임이고 통계 수치이기 때문에 네.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미리 준비하시는 게 미리. 맞습니다. 그러면은 앞에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지금도 몇 번의 언급이 있기는 했는데 네. 신생아 질병과 네. 선천 질환에 대한 몇 번의 언급을 해주셨어요. 네네. 이게 두 개의 차이가 뭐죠?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요. 아이가 많이 걸리니까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쵸. 엄연히 코드 자체가 달라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신생아 질병은 네네. 염증, 즉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이러스라든가 세균에 의해서 감염이 될 수도 있는 질병군에 속합니다. 네네네. 즉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즉 나을생, 그 다음에 새로신, 새로 발견되는 질병이에요. 엄마 뱃속에서 나왔을 때 이게 신생아 질병이고요. 코드 자체가 P 코드입니다. 선천 코드는 뭐냐? 이거는 요인을 알 수가 없어요. 네네. 원인, 즉 아빠인지 엄마인지 왜 그런지를 아무도 알 수가 없는 유전적으로도 알 수가 없어요. 발견도 쉽지가 않아요. 네네. 그러면 이 코드는 Q 코드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Q 코드가 있어요. 한 11개에서 12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네네. 유일하게 11개, 12개 중에서 P 코드 하나 갖고 가는 게 있어요. 신생아 질병 코드인데 음낭수종에 관한 코드만 선천질환에 들어가고 나머지 Q 코드는 선천질환, P 코드는 신생아 질병입니다. 네. 저는 다 같은 그냥 통계적으로 네. 그냥 질병이라고 네. 이렇게 네. 말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군요. 네, 이제 다릅니다. 코드도 다르고. 네. 그러면은 실제로 저도 뭐 언론이나 보도자료를 통해서 들었긴 했는데 네. 태아들이 모두 다 건강하게 엄마 곁으로 오면 좋겠지만은 네. 아프고 이제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서 태어나는 아가들이 네. 많다고 해요. 네. 실질적으로 통계상으로도 그런가요? 아쉽게도 네. 통계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너무 터부시할 필요가 없는 게 네네.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은 우리 집안에서 그런 아이가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맞죠. 그런데 장애에 대한 얘기라든가 네. 선천질환은 환경적으로도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환경오염이 더 좋아지진 않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우리가 뭐 매스컴에서도 많이 보도가 되고 있지만 네. 그런 부분을 인지하셔야 되고 또한 보험사에서 이런 우리 장애라든가 선천질환에 대한 보장을 많이 해드리려고 네. 이미 그 보장 범위를 넓혀놨어요. 이미. 네,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마다 다르지만 네네네. 어디는 3개, 어디는 장애 진단에 4개, 네. 어느 보험사는 8개까지 구성을 해놔서 장애 진단에 대한 얘기를 고객님들이 네. 많이 받아가실 수, 빨리 치료를 하실 수 있도록 보험금을 많이 책정을 해놨거든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터부시하지 않고 네. 태어났으면 빨리 이 보험금을 가지고 음. 빨리 조속하게 치료를 하시거나 네. 아니면은 아이 태어나서부터 성장할 때까지 네. 옆에서 고급 치료, 고급 오. 성장을 도와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확실히 이미 보험사에서는 그런 어떠한 이제 상품이나 특약들을 네. 준비해 놨다는 거는 네. 그만큼의 이제 청구가 많으니까 많이 들어오고 예. 있습니다. 이미 통계청에서도 나와 있지만 네. 정말 많은 통계를 갖고 있는 거는 보험사거든요. 네, 보험사는 철저하게 통계로 움직이고 보험료를 책정하기 때문에 네네네. 보험료가 좀 비싸다는 거는 이미 많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태아보험 한 번 가입하고 나서 네. 담보 변경 네. 이런 게 가능한가요?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요. 네. 우리나라 모든 보험은 네네. 이제 계리사님들이 보험을 책정해서 만들어요. 네. 그런데 어려운 게 뭐냐면 있는 보험을 네. 없애거나 감액시키는 거는 해지에 들어갑니다. 부분 해지. 네네네. 그건 가능해요. 그럼 가능해요? 가능해요. 그러나 중간에 네. 새로 무언가를 덧붙이는 거 네.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보셔도 네. 아이가 질병이 중간에 있어서 음. 보험금을 청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성인들도 마찬가지고. 네. 그럼 이 사람에 대해서 보험이 가입될지 안 될지 이 사람은 보험료를 무엇을 받아야 될지를 계리사님이나 그 어떤 통계로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모든 건강한 사람만 이걸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더 가입, 더 추가는 안 된다. 감액은 된다. 네네. 그래서 태아보험은 처음부터 충분하게 네. 보장 내용을 넓혀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해놨다가 우리 아이가 성장할 때 건강하다. 네. 이건 안 걸릴 것 같다라는 어머님들의 어떤 인지가 네. 되시거든요. 네네. 의사 선생님들이나 이 플래너하고 정확하게 좀 상의하셔서 네. 그때는 감액 해지를 하셔도
됩니다. 다만 네. 충분한 검토와 음. 상의 후에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이 지금 보험 제대로 했는지 계속 보고 싶어요 지금. 어, 이거 그러시죠? 끝나면 서로 보고 싶어요 예. 지금. 보험은 계속적으로 네. 궁금하기도 하지만 네. 그때는 맞았지만 네네. 지금은 틀릴 수가 있어요. 오, 그렇죠. 시대가 계속 변하고. 그렇죠. 네. 우리가 생각지도 않는 코로나 발생하면서 네네. 이 코로나에 대한 보장이 되느냐라는 질문을 정말 수백 번은 받았거든요. 아, 태아보험 내에서? 그렇죠. 되나요? 예, 우리가 질병에 관한 네. 코드로 들어간다면 되오나 네. 코로나는 이제 질병 코드로 되지만 그때는 네. 예, 우리나라에서 전염병은 재해입니다. 아, 예. 네. 보험은 사회성을 띠기도 하고 네. 변화가 되기 때문에 네네. 항상 점검을 하시고 담당 플래너라든가 조금 인지도가 있는 플래너님들한테 의뢰를 하셔서 가족 보험, 내 아이 보험을 점검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한번 이제 태아보험에 관해서 가장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 하시기도 하고, 이것도 궁금해도 괜찮을 법한 얘기까지도 저희가 지금 다 얘기 좀 쭉 나눠봤어요. 네네. 나눠봤는데, 그러면은 여기서의 관건은 얼마나 이제 태아상을 제대로 탄탄하게 알차게 준비를 했느냐가 네. 가장 중요한 것 같고, 네. 그리고 우리 아이 첫 보험인 거잖아요. 팀장님 어떻게 중요하죠. 보면. 네, 이제 네. 태어나서 이 아이를 든든하게 지켜줄 이제 네. 백그라운드 같은 건데, 네. 어떻게 설계를 하는 게 네. 좋은지에 대해서는 네. 2부에서 저희가 팀장님하고 다시 한번 좀 더 세밀하게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저희 2부에서 또 만나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